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여전히 바로 암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암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다양한 조건들 그리고 다양한 보장으로 인해서 가입할 때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암보험을 잘 준비하는 요령을 살펴드릴게요.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정보니까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과 모든 궁금증들 시원하게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2번 전화 주시면 해결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 창구도 열려 있으니까요. 013-3366에 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본이 되는 보험을 탄탄히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암보험 잘 준비하는 방법 살펴보시죠. 김정덕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암보험 준비하는 요령인데요. 암보험 가입하면 대체 무슨 준비 요령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암보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얼마나 가성비 좋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장 금액을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국민보험인 실손보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게 바로 암보험이죠. 암보험 한두 개 이상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미 가입하고 계셨는데 하나 더 들까 항상 고민에 빠지게 하는 게 바로 이 암보험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암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 주변에 지인이 만약에 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또 같이 걱정이 되는 게 있죠. 암보험은 많이 드러났을까?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라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생각을 하게 되죠. 이번 기회에 나도 암보험 또 하나 들까? 라면서 자꾸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 게 바로 암보험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암이고 두려운 질병 중에 하나여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암보험을 좀 더 탄탄하고 보장 금액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이 암에 대해서는 죽음보다는 치료비의 걱정이 훨씬 더 큽니다. 이 치료비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자료는 2015년도 자료입니다. 2015년도 자료인데 지금 우리가 발병률이 높다라고 말하는 갑상선암이나 방광암 그리고 자궁경부암이나 유방암, 대장암 그리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는 고혈감에 들어가는 어떤 간암이나 췌장암, 폐암, 담낭암 이런 부분도 이미 2015년도에 1,000만 원대에서 7천만 원까지 치료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5년 후인 2020년도인 지금은 그만큼 물가 상승이라든가 어떤 신기술 의료 혜택으로 인해서 아마 배 이상으로 치료비의 부담이 커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지금 치료비에 대한 걱정이 바로 병원에서 실제로 쓰는 그 치료 비용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자, 긴 병 치료 기간 동안에 어떤 줄어든 소득의 상실 비용도 들어가는 거고요. 어떤 보호자의 간병비라든가 교통비 아니면 내가 치료를 더 이겨내기 위해서 항암에 좋은 어떤 음식이라든가 면역 기능 식품 이런 모든 부대 비용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거는 지금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말씀을 해보고요. 우리가 암보험 하면서 암 진단비를 크게 준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막대한 치료 비용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고요. 지금은 발전된 점점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인해서 1:1 맞춤 치료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이 됐고 맞춤 치료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유전자 치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는 뭐냐면 1:1 맞춤 치료예요. 자, 내가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을 때도 어떤 때는 사이돈이 맞을
맞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개보린이 맞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타이레놀이 맞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내가 타고난 유전자에 대해서 나한테 맞는 치료약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는 발전된 의료기술이 어떤 거냐면 1:1 맞춤 치료, 나한테 딱 맞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러면 딱 맞는 치료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경제적인 비용으로 들어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많지 않으면 뭘로 준비해야 된다? 바로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는 나라에서 다 주는 혜택으로 치료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제적인 부분을 비용을 부담을 해가면서 나한테 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는 안보험 하면서 많은 안보험을 준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안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자, 보험회사는 안보험을 2가지로 출시를 하죠.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갱신형은 나쁘다, 비갱신형이 훨씬 좋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갱신과 비갱신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갱신형은 장점이 뭘까요? 일정 기간 동안 기간이 3년 갱신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죠. 단점은 내가 이 보험을 유지하는 동안은 계속 갱신 중임마다 보험료가 인상된 부분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크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갱신형은 뭐 10년 납이든 15년 납이든 20년 납이든 일정 납입 기간 동안 납입만 하고 80세든 90세든 100세까지 보장만 보는 게 바로 비갱신형입니다. 대신 월 보험료가 갱신형보다 훨씬 비싸겠죠. 그래서 보통 갱신형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비갱신형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갱신형은 이미 나이가 많이 있으신 분들, 내가 보장 금액을 좀 여유 있게 가져가기에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신 분들은 갱신형으로 준비하셔도 괜찮고요. 어린이 보험이나 어린이나 아니면 이렇게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긴 기간을 봤을 때 비갱신으로 준비하는 게 조금 좋죠. 그래서 내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능력에 맞춰서 갱신형이 맞을 수도 있고 비갱신형이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는 이렇게 갱신과 비갱신형의 상품을 안보험으로 내놓고 있죠. 자, 암 진단비를 준비함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뭐 일반암이다, 유사암이다, 뭐 소외감이다, 아니면 뭐 고해감이다. 여러 가지 이제 암 종류를, 진단비 종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헷갈리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암은 일반암입니다. 일반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유사암 진단비, 유사하면 어떤 게 있어요? 갑상선암이나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뭐 기타 피부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사암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전에 안보험에는 이 유사암은 일반암의 10%, 20% 지급을 한다라고 있습니다. 유사암은 그만큼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암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지급해 주지가 않죠. 그래서 유사암으로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일반암 따로 가입하고 유사암 따로 가입을 합니다. 보험회사가.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가 있고 유사암 진단비가 있어요. 근데 유사암 진단비는 이 손해보험회사가 이렇게 갑상선암이라든가 경계성 제자리, 기타 피부암으로 하고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유사암이라는 표현보다는 소외감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소외감에는 갑상선이나 경계성 제자리, 그다음에 기타 피부암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뭐가 더 같이 들어가냐면 대장 전망내암이나 아니면 비침습 방광암이 소외감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의 유사암과 소외감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고해감도 생명보험에는 보통 백혈병, 내양, 골수암 이렇게 고해감으로 보죠. 또 손해보험회사는 여기에 식도암이나 췌장암 하면 5대 고해감이 되고 여기에 뭐 간이나 폐, 담낭 이런 부분 추가가 되면 또 10대 고해감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암 진단비 종류에는 이렇게 4가지 크게 맥락으로 봤을 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조금 구분이 되면 이 정도 플랜으로 진단비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우리가 손해보험에서 얘기하는 유사암, 유사암이라는 거는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걸 유사암이라고 합니다. 아까 4가지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그다음에 기타 피부암 이렇게 얘기하죠. 갑상선암은 예전에는 일반암에 들어갔어요. 10년 전, 훨씬 전에는 이제 일반암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만큼 발병률도 높고 그다음에 완치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유사암으로 빠졌죠. 그리고 이제 제자리암이 도대체 뭐냐? 제자리는 이제 암 뿌리가 직접 아주 내려가기 직전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기 상태를 제자리암이라고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성 종양은 뭐냐면 암이 이게 아직 경계에 있어서 악성인지 양성인지 애매모호할 때 경계성 종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피부암 중에서도 이제 중대한 피부암은 우리가 일반암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 기타 피부암은 이제 우리가 유사암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유사암도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 한 사례로 들면은 이제 50, 60 넘으신 저희 고객님이 콧등에 이제 이렇게 뽀드락지 같은 게 나서 계속 피부과 가서 이제 진료를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낫지가 않고 점점 양쪽 눈 사이에 이제 이게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봐라 했더니 거기서 피부암으로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허벅지에서 이제 살 떼서 이제 가서 이식해서 이제 수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피부암, 기타 피부암도 굉장히 발병률이 높다. 그리고 완치율이 높다. 그래서 손해보험회사에서 이 네 가지는 유사암으로 빠져 있다. 그래서 보험을 준비할 때는 일반암과 유사암 네 가지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보험료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아까 손해보험의 비갱신과 생명보험의 갱신으로 한번 구성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35세 남성분으로 보험료를 한번 산출해봤는데요. 자, 손해보험에서 일반암 3천만 원. 그죠? 일반암 3천만 원 들어갔어요. 여기에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다 3천만 원 포함이 되겠죠. 따로 특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보험에서 이 유사암이나 전립선암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반암에 포함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을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자, 유사암. 손해보험의 유사암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가 바로 유사암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말기암, 호스피스, 병동, 입원 치료비 요것도 3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본계약에 상해 사망 1억 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게 20년 납에 100세 만기, 20년 동안 보험료 내고 보장은 100세까지 보는 비갱신형 암보험입니다. 이랬을 때 35세 남성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보험료가 47,507원이에요. 이 경우는 지금 암보험이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암보험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성비 좋게 준비할 수 있느냐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자, 생명보험으로 이제 일반암 3천만 원에서 조금 보장이 약할까 해서 이제 생명보험에 15년 갱신으로 맞춰봤습니다. 일반암이 5천만 원이에요. 일반암 5천만 원. 자, 15년이기 때문에 처음 가입하는 15년 동안은 보험료 변동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가입하는 시점부터 15년 동안은 똑같은 보장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일반암 5천만 원. 그리고 생명보험은 이제 유방이나 전립선암이 부분적으로 조금 빠집니다. 그래서 유방암 진단받았을 때는 2,500만 원, 전립선암 진단받았을 때는 1,000만 원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이제 소외감은 이 유사암이 포함되겠죠.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거기에 비침성, 방광암과 대장 전망암이 들어갑니다. 이 소외감에. 그래서 생명보험에서 소외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500만 원. 그리고 여기서는 암으로 사망하게 된다. 그러면 추가로 1,0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암 5천만 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5년 갱신으로 하다 보니까 월 보험료가 15,029원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 가지를 합하면 6만 원대예요. 62,000원. 62,000원으로 인해서 보장 금액은 일반암이 8천만 원입니다. 일반암이 8천만 원. 그리고 유방암 진단받았다 5,500만 원. 전립선암 진단받았다 4천만 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고, 자, 유사암 진단받았다 그러면 1,5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말기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 치료를 했다 그러면 추가로 3천만 원 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으로 사망하게 되면 1,000만 원 지급이 되고 또 상해 사망 1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35세 남성분의 일반암 8천만 원 플랜은 월 62,536원에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35세 우리 여성분은 어떻게 보험료가 구성이 될까요? 자, 총 보험료가 57,000원이에요. 보장은 똑같습니다. 자, 일반암 8천만 원 보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방암 진단받았을 때 6천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유사암 진단받았을 때 1,500만 원. 그리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말기암, 호스피스 병동 입원 치료했다 3천만 원, 암 사망했다 1,000만 원, 그다음에 상해 사망 기본 1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35세 여성분도 일반암 8천만 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월 5만 원대에 충분히 진단비를 크게 가성비 좋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번 산출을 해봤습니다. 자,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그럼 납입면제 기능은 어떻게 되느냐?
물었죠. 자, 방금 전에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요 두 회사의 납입 면제 기능은 다릅니다. 자, 손해보험회사의 납입 면제 기능은 암이라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사암은 빠지겠죠. 유사암을 제외한 갑상선암이나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4가지를 제외한 일반암 진단 시 납입 면제도 되고요. 자, 뇌경색을 포함한 뇌출혈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 진단 시에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 시에도 납입 면제가 되고요. 다치거나 아파서 후유장애 80% 이상이 와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손해보험, 비갱신.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의 15년 갱신자리도 납입 면제 기능이 있어요. 자, 15년 안에 납입 기간 중에 만약에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이 생명보험은 그 전에 냈던 보험료와 향후 낼 보험료까지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짜로 암 진단 받으면 공짜로 암보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생명보험은 전체 보험료를 다 돌려준다. 이런 납입 면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진단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얼마나 가성비 좋게 준비할 수 있는지, 그냥 무턱대고 계속 암보험을 준비할 게 아니라 내가 암 진단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보장 금액이 구성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암보험을 준비하는 그 요령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비갱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비갱신보다는 적절하게 좀 갱신형을 섞어서 보장 금액은 좀 크게 업셀링하는 효과를 가져가시는 것도 굉장히 적절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험을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요. 너무 많은 보장성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 긴 노후 생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셔서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오늘의 강의였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암보험의 준비 요령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준비해도 뭔가 부족하고 아쉽게 느껴지는 게 이 암보험인 것 같습니다. 자, 4월에 보험료가 오르고 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손해니까요. 빠르게 서둘러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갱신과 비갱신 그리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이런 장점을 잘 쏙쏙 뽑아서 가져가신다면 누구보다 유리한 이 암보험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암보험 전혀 없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이미 있으신 분들도 좀 똑똑한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호스피스 병동 입원 치료비 담보는 좀 생소한 것 같은데 보험료 비중은 어떤지 궁금하고, 또 호스피스 병동이 사실 정말 죽기 전에 가는 병원으로 알고 있어서 보장받기 좀 어렵진 않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말기암 호스피스 병동 입원 치료비는 그 손해보험에만 있습니다. 이 담보 자체는 손해보험에 있고 전체 손해보험회사가 다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손해보험회사가 있는데, 솔직히 이제 우리가 이제 뇌나 아니면 치매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 솔직히 우리가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암만큼은 우리가 치료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오면 안 되겠지만 마지막에 이제 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사례도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여유도 가져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보상받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의사 소견서,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라는 의사 소견서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또 호스피스 병동에서 입원했다라는 입원 서류만 있으면, 2가지만 있으면 보험금 지급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소한 담보긴 하지만 일부 손해보험회사에서 이 말기암 호스피스 병동 입원 치료비를 3천만 원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장 보험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아까 비갱신으로 손해보험 했을 때 35세 남성분으로 했을 때 한 보험료 한 3천 원 정도 추가가 되는 것뿐이지 그닥 보험료가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그동안 긴 치료 기간 동안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담보도 하나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담보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호스피스 입원 치료비 보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 손해보험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은 언제나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만큼 우리 가족들에게, 남겨진 가족들에게 이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좀 마지막까지 금전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좀 저렴하다고 하니까 이런 특약도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생명보험사에서 이 갱신형 암보험이 좀 저렴해가지고 우리가 추가하기에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갱신이 되고 나서가 문제잖아요.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이 될까요?
보통 이제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따져보면은 한 배, 1.5배 정도? 이제 그 설계를 할 때, 예상하는 그 갱신보험료 인상 폭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1.5배에서 2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분명히 보험료 인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한 35세 정도 분으로 했지만 보통 이제 유사암이나 이런 것도 뭐 30세 전후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보통 이제 50세 전후에서도 굉장히 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이 갔으면 한 15년 정도 한 번 정도 갱신해도 굉장히 보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15년 주기로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3년 주기 이런 보험과는 다릅니다. 15년 후에 한 번 갱신이 되는 시점에서도 충분히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갱신 주기가 긴 암 진단비를 추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궁금한 게 암 진단비 이외에도 우리가 암에 대해서 수술을 하거나 혹은 항암 치료 그리고 뭐 계속 받는 암 진단비도 요즘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도 보장 가능할까요? 네. 요거는 이제 오늘 강의에 나온 15년 갱신 생명보험 담보에는 그런 담보는 따로 없고요. 손해보험 회사의 비갱신형에는 그 담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암 수술비라든가 아니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라든가 아니면 1년마다 계속 재발했을 때 아니면 나한테 악성 종양이 남아 있을 때 주는 재진단암이라든가 모든 담보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담보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일반암이라든가 어떤 진단비를 축소해서 그런 보장 금액으로 이제 넓혀 가든가 해서 내가 기존에 만약에 그런 보험들이 있다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리모델링 한번 그런 분석 서비스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비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손해보험사에서 수술비는 물론이고 항암 치료에 계속 받는 암 진단비까지 원하면 넣고 또 필요 없으면 뺄 수 있다고 하니까 연락을 주셔서 전문가와 함께 내게 맞게 구성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김정덕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정말 4월이면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니까 서둘러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암보험 준비 방법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조합만 잘하면 보험료는 정말 저렴하게 그리고 이 보장은 누구보다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암 보장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보장들 이렇게 가장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 문자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세세하게 상담 도움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사연 와 있을지 화면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두 아이의 부모이자 39살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각자 부모님께서 가입해 주신 보험을 물려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2015년에 주변 지인의 권유로 내 가족의 모든 보험을 변경했습니다.
그 당시 가까이 지내던 지인이었고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에 빠진 것 없이 모든 보장이 다 되게끔 알아서 잘 가입이 되었다는 설명에 별 의심 없이 보험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보험 방송을 보면서 저희 가족의 보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중요해 보이는 보장이 없다든가 특약 대부분이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이면 저희도 40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보험도 잘못 가입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에 속상하기도 합니다. 또 4월이면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는데 리모델링 가능할까요? 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이십니다.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인을 믿고 가족 전체 보험을 이렇게 바꿨는데 좀 문제가 생기면은 마음이 좀 불안하실 것 같고 4월에 보험료 오른다고 하니까 더 조급하실 것 같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맞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어렸을 때는 뭐 20대까지는 사실 보험에 관심도 없고 부모님이 그냥 가입해 주신 보험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 같은 것을 하면서 이제 물려받아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의 보험은 80세 만기 예전 보험이었으니까 80세 만기라는 좀 그런 기간이 짧은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비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보험을 약 부모님께서 한 10년 가까이 유지를 해주신 보험이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암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암 진단금이 뭐 반 정도만 더 내면 그대로 8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 나왔던 대로 2015년에 이 보험을 다 변경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가족 모두, 그러니까 자녀가 둘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 보험은 또 새로 가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입이 됐는데요. 우선은 이제 화면에서 그 보험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그 30대 후반 39살 가장의 보험이에요. 네 가족의 보험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분 보험만 일단 먼저 보여드리면 39살이시고 이걸 가입했던 당시는 34살이었고요. 이때 16만 3천 원의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30대 초중반의 나이에 16만 3천 원이면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장이 좋다라면, 보장이 많고 좋다라면. 그런데 이 보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90% 이상의 특약이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라면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러네요. 16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그렇죠. 30대 초반에 가입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오를 일만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보험이 왜 비싸냐면 여기엔 적립보험료가 설정이 좀 많이 돼 있어요. 적립보험료가 한 6, 7만 원 정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적립보험료가 요즘은 많이 넣지 않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한 5년 전에서 7, 8년 전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보면 내 보험에 적립보험료라는 게 있었네? 굉장히 많네라는 걸 깨달으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 적립보험료에 대해서 우선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앵커님이라면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이 보험은 좀 싸지만 나중에 다 소멸이 돼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지 않다면 보험금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나중에는 뭐 만기가 80세이든 100세이든 그때는 이 보험에 대해서 환급받지 못하고 소멸될 것이다 라는 보험과 이게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이 보험은 내가 아프던 아프지 않던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환급해서 돌려받는다 라는 보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쪽을 좀 선택을 하실까요? 당연히 나중에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좀 안전해 보이니까 후자를 그렇죠. 선택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안 아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다 떠나서 아프던 아프지 않던 간에 나중에 저축이 되겠구나, 환급이 되겠구나라는 선택 때문에 후자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좀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환급이 된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과연 이 환급이 언제 되느냐는 문제가 있죠. 언제 되는 거예요? 네, 이 보험은 100세 만기이기 때문에 100세의 환급을 받는 거예요. 100세 그때 돈을 받아서 뭐 할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문득 들었는데 그럼 좀 보험료가 아까운데요? 그렇죠. 100세에 환급된다라는 거.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그럼 과연 이게 저축 기능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7만 원씩 이걸 계속해서 적립을 했을 때 그 돈이 100세라면은 지금 이분이 30대 초반에 했으니까 65년 이상이 지난 뒤에요. 그때까지 다 납입을 하고 나서 100세가 돼서야지만 내가 그 돈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자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65년 뒤에 내가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돈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 돈이 이자가 돼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내가 냈던 돈 정도만 돌려받는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의 뭐 밥 한 끼와 예. 65년 뒤에 밥 한 끼 가격은 굉장히 많이 다를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는 7만 원과 나중에 돌려받는 65년 뒤에 돌려받는 7만 원은 굉장히 가치가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단 보장을 떠나서 매달 6, 7만 원은 좀 낭비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분만이 아니죠. 네 가족 모두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다 보험료가. 이렇게 넣어져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요 6, 7만 원을 내가 복리 저축이 되는 곳에 저축을 했다라든지 네. 아니면 나만의 방법으로 재테크를 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65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내가 뭐 10년, 20년 뒤에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목적 자금을 위해서 저축을 할 수도 네.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과연 이게 뭐 가치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예. 이 적립금은 그럼 과연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보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이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보험입니다. 예. 그러면 이 90% 이상이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3년마다 돈이 올라요. 예. 그런데 이 적립금을 보험 그 대체 자원으로 쓴다는 거예요. 아, 갱신되는 부분이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 적립금이 나는 100세 때라도 모이는 줄 알았는데 계속 갱신되는 데에서 차감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환급을 못 받는 거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아, 당장의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는 것처럼 맞습니다. 느껴지다가 맞습니다. 내가 낸 돈을 다 이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돈이 오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젊고 그다음에 적립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16만 3천 원 그대로 내실 테니까 예. 갱신형의 무서움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그대로 가실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적립보험료도 다 소멸됐을 때 20년, 30년 지나서 적립보험료가 다 소멸되고 나면 그때부터 오를 텐데 그때 이분의 연세는 60세, 70세가 돼가고 있겠죠. 그때 가서 알아차려도 이미 늦었네요. 그렇죠. 그때는 보험을 변경할 수도 해지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고 그때도 3년마다 계속 오르는 데다가 이분은 이걸 20년 납으로 알고 계세요. 20년만 내면 끝나는 거 아니냐. 예. 그런데 갱신형은 100세 만기라면 100세까지 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모르시고 가입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보험은 65년 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0년 납으로 써 있기 때문에 나는 20년만 내면 예. 된다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거를 전혀 모르고 가족들의 보험을 다 변경을 했던 거고요. 그 전에 비갱신으로 이루어져서 돈을 이미 반 이상 냈던 것들도 다 해지를 하셨기 때문에 보험 방송을 보시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이래서 우리가 보험을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그렇습니다. 보장 내용도 좀 궁금한데 살펴볼까요? 맞습니다. 이 보장 내용도 또한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맨 위에 보이는 게 급성심근경색과 뇌출혈 진단비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우리가 보통의 손해보험은 뇌혈관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같이 100%다 되는 그런 뇌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가 다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그게 되질 않아요. 당시에. 그 급성심근경색, 그러니까 전체 심장질환의 한 10%도 차지하지 않는 급성심근경색증까지만 보장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뇌혈관 질환도 100%가 아닌 한 8%만 보장하고 있는 뇌출혈 진단비까지만 보장을 해요. 그러니까 뇌하고 예. 심장도 90% 이상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거죠. 지금 보험료는 굉장히 남들보다 많이 내고 예. 갱신이 돼서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는 위험성까지 가지고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좁다는 거를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암진단비 요 밑에 보시면 암진단비 보면은 빨간색 글자로 특정 소외감은 제외된다고 써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그 암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유사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모든 보험사가 다 동일해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까지만 보장을 하는 그것을 유사암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보험사는 지금 말씀하신 이 특정 소외감이라든지 생식기암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뭐 방광암, 대장전망암 이런 암들에 대해서는 보장을 적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 보험같이 소외감 제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보장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상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알지 못하고 가입하신 부분이죠. 보험료가 비싸다고 보장이 꼭 큰 것도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여성분의 경우라면은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발병하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료를 좀 많이 내고 있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화면에 좀 나오겠지만은 예. 지금 이게 이제 이분의 보험 증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보험과 같은 보험을 증권을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비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본 계약이에요. 우리가 보통 의무 계약이라고 부르는 보험을 가입하면 무조건 가입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특약들인데요. 다 대부분이 사망보험이죠. 그런데 예. 사망보험금이 가입하고 싶으셨다면 이분이 사망보험금이 가입하고 싶으셨다면 생명보험에 있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내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떤 질병이나 상해 쪽을 가입하시고 싶으셨지만 이 특약들은 그냥 단순히 의무 특약이기 때문에 가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무 특약만 비갱신인 겁니다. 그 외에 오른쪽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내가 가입하고 싶었던 암이라든지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또는 뭐 수술비라든지 입원비라든지 이런 어떤 내가 살아서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특약들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전부 다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좀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보이네요. 보장의 범위도 불리하고 보험료만큼의 가치를 못하는 보험이라는 거죠? 그렇죠. 보험료는 거의 16만 원, 17만 원 가까이 내고 있는데 저축 기능도 없고 그다음에 갱신이 돼서 앞으로는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뇌나 심장 쪽은 10% 미만의 보장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암도 어떤 암은 되고 어떤 암은 되지 않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보험을 지금 현재 소유를 하게 된 거고 문제는 이 보험들이 네 가족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분이 보험료를 지금 한 80만 원 가까이 내고 있어요. 네 가족 다 해서. 네.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거고 20년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65년 가까이 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중요한 특약의 보장은 또 좋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문제는 어린 자녀들이죠. 예. 그 자녀들 같은 경우는 65년 납이 아니라 100세 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100년 납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30대 가장분이 보험료를 매달 가족을 위해서 100만 원 가까이를 내는 것도 정말 그렇죠. 큰 돈인데 그만큼의 보장은 정말 받지 못한다는 게 아쉬웠고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것 이외에도 지금 암보험을 따로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이거 어때요? 이 보험은 이때 종합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여기 아까 보신 그 암보험에 암이 3천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는 좀 더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똑같은 보험사에 이제 암 진단비를 예. 기본으로 하는 그 암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보험 역시 15년 갱신형입니다. 15년 갱신형, 뭐 요즘은 물론 뭐 30년 갱신형도 있지만 이 당시에 예. 이제 15년 갱신형이 최대였으니까요. 15년 갱신형 이런 보험을 가입할 때는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보험이 비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 기본 뼈대가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는 암을 조금 더 보장받고 싶은데 그렇다고 그것도 비갱신형으로 하기엔 너무 비싸다. 보너스 개념으로 가입을 할 때는 이렇게 15년, 20년 이런 갱신형으로 가입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네. 너무 많이 오르면 그때 보험을 정리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까 처음 강의에도 나왔지만 40대나 50대에도 암 발병이 많기 때문에 보너스로 이런 보험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의 보험은 그 전에 있던 종합보험조차도 다 3년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너스인 보험조차도 또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보험이 정말 첩첩산중으로 문제가 많은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보험을 저희가 좀 잘 가입하려면 어떤 거를 챙겨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지금 갱신형에 대해서 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분은 젊고 또 자녀들은 어리니까 갱신이 돼도 한 몇 번 갱신이 돼도 전혀 눈치를 못 챌 거예요. 예. 뭐 얼마 오르지 않는구나. 굉장히 안심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 곡선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네요. 앞으로 계속해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렇게 젊은 분들의 경우는 그냥 20년을 딱 내고 100세까지 보장만 받는 게 편해요. 20년 후에 경제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을 때는 앞으로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갱신형을 갖게 되면 장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입할 때만 저렴하다.
라는 장점밖에 없고. 굉장히 저렴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엔 저렴합니다. 당시에는 이걸로 가입하고 싶을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가격표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렴한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은 내가 가입하고 싶어서 가입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걸 선택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게 결국에 나중에는 굉장히 급격한 그래프로 올라가게 되고 내 몸이 혹시라도 아프게 돼서 그때 때늦은 후회를 하기에는 너무 늦는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료 역전 시점이 약 한 55세쯤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55세쯤이 되면은 비갱신형보다 더 비싸지는 그런 부분을 만나게 될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적립보험료를 지금 많이 넣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지도 않다. 갱신형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하지도 않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그러면 갱신형 특약을 좀 삭제하고 그다음에 적립보험료를 좀 없앤 다음에 그동안 낸 게 아까우니까 그러면 이렇게라도 보장을 그냥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보험은 사망보험금 몇 가지를 제외하면 다 갱신형이에요. 그러니까 갱신형 특약을 다 제외하고 그다음에 적립보험료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그런 필요성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분에게는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보험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요즘 굉장히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 질병우유장애 특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많이 좋다고 전문가님들께서 그렇죠.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예,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전문가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질병우유장애 특약은 지금 같은 고령화 사회에 가장 중요한 특약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특약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특약은 꼭 가입이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가입한 보험에는 이 특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 특약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저희 방송을 몇 개월간 보시면서 이제 이 특약을 좀 아셨다고 하는데요. 이 특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많이 설명했지만 뭐 치매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노화에서부터 굉장히 큰 암 같은 경우라든지 무슨 뇌질환 이런 경우에도 몸에 후유장애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늙지 않을 수가 없고 늙게 되면 당연히 내 몸에 오는 어떤 노화라든지 뭐 관절이 닳아 없어진다라든지 치아가 빠지고 머리가 빠지고 혹은 뭐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눈이 침침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적은 부분부터 굉장히 큰 부분까지 무한해서 반복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성비 면이든 보장면이든 가장 좋은 특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질병후유장애 특약은. 그런데 이 가족분들은 4분 중에 한 분도 이 특약을 가지고 있질 못하고요. 이 특약에 대해서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 특약이 가입이 안 돼서 이런 부분과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때문에 처음에 문의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갱신형인 것도 알게 되셨고 그다음에 우리는 보장이 너무 좁게 돼 있구나.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아니라 뇌출혈로만 되어 있구나. 또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같이 100%가 아니라 급성심근경색 같이 9%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특약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본인의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는데 사실 내가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처음에 가입시켜준 해당 설계사분한테 뭔가 좀 항의를 하거나 따지기도 솔직히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왜냐하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거나 이러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뭔가 불합리하고 억울한 것 같지만 사실상 그분한테 대해서 어떤 항의도 잘 못하고 그냥 억울하게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그렇겠네요. 예, 이 가족분들은 지금 이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좀 크게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제가 좀 느낄 수가 네,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알게 되셔서 다행이고 그러면 갱신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해야겠고 이런 좋은 특약이 있으면 저희가 넣어가야 되잖아요. 네. 리모델링 도와주세요. 네, 리모델링을 도와드리면 사실 보험에 갱신형이 좀 섞여 있고 또는 적립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적립보험료를 삭제한다든지 갱신형 특약만 제거하고 비갱신형으로 보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리모델링을 여러 각도에서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분은 적립보험료를 삭제하고 갱신형 특약을 제거한다 하면은 이 보험은 아무것도 남지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낸 것은 조금 아깝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전체 2가지를 다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암을 2가지 갱신형 보험을 통해서 6천만 원을 보장받고 있었는데 이거를 비갱신형으로 충분히 한 보험에 뭐 5천만 원, 6천만 원 가입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무해지 종합보험은
암 진단비 5천만 원, 그다음에 아까 같은 경우는 유사암 진단비가 600만 원까지밖에 되지 않는데 유사암 진단비도 2천만 원, 그다음에 암 수술비 같은 경우도 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매회 5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아까는 없었는데요. 이러한 진단비도 3천만 원씩 가입을 할 수 있게 도와드렸고, 그다음에 질병우유장애 특약도 아까 없었죠. 80% 미만 혹은 3에서 100%라고 불리우는 이 질병우유장애 특약도 2천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 있고, 이거는 물론 이분이 2천만 원으로 제가 해드렸다는 것이지 모든 분들이 다 2천만 원을 가입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은 각자가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료를 더 줄이고 싶으시면 보장을 조금 줄이시면 되고, 보장을 좀 더 높이시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보장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고, 아까는 수술 특약 같은 경우가 손해보험의 전형적인 특약인 상해인 경우 50만 원, 뭐 질병인 경우 30만 원 이런 수술 특약에서 지금은 1종에서 5종으로 나눠져서 작은 수술 특약과 큰 수술 특약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술비, 그다음에 아까 보험엔 없었던 뭐 34대 질병 수술비와 같이 가성비가 좋은 특약도 같이 포함을 시켜드렸고요. 그다음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특약으로 저렴하지만 의외로 쓸 곳이 많은 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대부분의 보험사는 전부 다 갱신형으로 다 변경이 됐는데, 제가 지금 추천해드린 이 보험의 경우는 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도 비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보험사들이 1억 원까지만 보장을 하지만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최대 3억 원까지 보장을 한다는 거, 이 부분까지 했고요. 이렇게 해서 적립보험료는 전혀 설정하지 않은 채로 보험료는 남성분의 경우는 13만 원, 그리고 아내분의 경우는 10만 원 초반대, 네. 요 정도로만 구성이 됐고요. 전부 다 비갱신형입니다. 단 하나의 특약도 갱신형이 없이 전부 다 비갱신형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종합보험과 그다음에 암보험 갱신형 이 두 부분은 정리를 하고, 두 부부분께는 무해지 종합보험, 그리고 두 자녀에게는 무해지 어린이 보험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드렸고요. 현재 80만 원 정도 내던 그 보험료가 이렇게 무해지 어린이 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성을 했을 때 보장은 훨씬 더 크고, 그다음에 훨씬 더 넓게 늘어나고, 보험료는 거의 반이 조금 넘는 47만 원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민지용 전문가님 모시고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 했고요. 지인분께 리모델링을 다 받았는데 적립보험료도 한 사람당 6, 7만 원으로 너무 많았죠. 그리고 갱신도 많고 보장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 건 모두 정리하면서 무해지 종합보험으로 가족분들 모두 준비해드려서 전체 보험료가 8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까지 쭉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가족이 갱신용으로만 보험이 가입돼 있거나 혹은 좀 지인만 믿고 가입을 해서 이제 정말 확인을 받아봐야겠다 생각되시는 분들 전화 문자 연락 많이 주시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1111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자, 28살 남성 직장인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꾸준한 치료를 받는 중인데요. 강의에 나온 암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넣으셨습니다. 자, 김정수 전문가님, 젊으신데 허리가 좀 아프시다고 하는데 암보험 가입에는 문제 없겠죠? 네. 보통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는 경우에는 이제 보험 준비를 할 때 상해 쪽 담보가 많이 제약을 받죠. 상해 후유 장애라든가 뭐 상해 수술비, 뭐 골절 이런 상해 관련은 많이 제약을 받는데, 오늘 강의에서 제가 강의해드린 거에는 상해 담보가 전혀 없습니다. 상해 사망만 들어가 있을 뿐 다른 특약이 없어요. 암 관련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부담보도 없이 강의에 나온 모든 암보험은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암보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허리에 문제가 있을 때 상해 쪽은 불리한데 오늘 강의 시간에 소개해드린 암보험 상해 쪽에 특약이 없다고 하니까 연락 주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암보험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